책을 어젯밤에 늦게 다 쓰고 나서 헬스를 가가지고 헬스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3시가 넘었더라고요. 책을 썼으니 책을 다 못 쓰니까요. 책을 하러 달라가니까 편두통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고 나서 편두통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앓은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근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책 있죠. 책을 계속 달라고 문자 오고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편두통이라는 걸 진짜 몰랐거든요. 편두통을. 나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알겠죠? 근데 쓰고 나왔어요. 다 쓰고 가서 헬스한다고 이렇게 러닝을 하는데 갑자기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픈 게 운동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쌓이나 봐요. 자, 불공정한 법령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노트요. 12페이지 나와 있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자, 여기 보시면 자요, 이제 104조죠. 말을 봐보세요. 104조가 뭐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행위요.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필수 불가결 요소죠? 의사표시죠.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여기 법률의 규정이 있죠. 법률의 규정은 안 돼요. 이것이 뭐가냐? 경매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불공정하다 이 말은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게끔 물건을 사고 팔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1억 원짜리 집을요.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한테요.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이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모두 해서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에서 4배가 되면 불공정인데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등기요. 집을 이렇게 넘겨주고요. 위에 갑은 1억 원짜리 집을 을하고 2천만 원에 계약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냐 이 말이죠.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여기 주관적 요건 이렇게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뭐냐면 급부죠. 급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고요. 급부와 반대급부요. 반대급부는 2천만 원이죠. 이 급부와 반대급부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급부죠. 급부를 뭐라고 하냐? 주는 것이죠.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면 유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민법총칙 첫 시간에 배웠는데요. 유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데 그것이 대가관계에 있어야 돼. 이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요. 이 친구가 지금 귤을 하나 가지고 있네요. 나한테 내가요. 커피를 한 잔 타줬더니요. 나한테 저 귤을 줬다 이 말이죠. 내가 커피를 한 잔 타줬더니 귤을 줘. 그럼 주고받았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유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저 귤은요. 커피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집을 주는 집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매매 대금을 받죠. 매매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집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커피 한 잔 줬더니 나한테 뭐를 주냐? 귤을 주죠. 이런 것은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유상이죠. 이런 유상이니까 뭐는 안 돼요? 무상은 안 되죠. 이런 무상행위를 뭐란다? 기부행위, 그 다음에 증여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계약이죠. 계약인데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안 되는데 판례가 단독행위를 또 인정을 했어요. 참 특이하죠. 원래는 계약이 돼야죠.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독행위 중에서 뭐가 있냐? 왜냐면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하고 채무죠. 채무는 면제를 하죠. 그 다음에 채권으로 말하면 포기죠. 똑같은 거죠. 채무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채권을 포기한단 말이 채무를 면제한단 말이에요. 알죠? 여기에서 판례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채권 포기 또는 채권 포기로 나오고 또는 채무면 똑같은 말이 둘 다. 내가 채권자 입장에 봤을 때는 뭐란다?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 봤을 때는 면제를 받은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이 1억 원짜리를 왜 2천만 원에 팔아먹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궁박했기 때문이냐 또는 경솔했기 때문이냐
또는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냐 이 말이죠. 무경험이요. 여기서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명예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험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이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래 일반에 있어서 특정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직접 이것을 을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서 갑의 물건을 을한테 팔았는데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다는 말이죠. 대리인이요. 그러면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정답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이거죠. 궁박은 본인인데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무경험은 본인.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궁박하고 또 경솔하고 또 경험도 없어. 궁박하고 경솔하고 경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물론 다 있어도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우리가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궁박, 경솔, 무경험함을 알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지금 궁박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폭리의사라고 하는데 이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랬을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본인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정답으로. 그 다음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냐 없냐? 이거 또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되냐? 하나만 있어야 되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궁박했는지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할 때는 모두 다 증명해야 돼요. 하나만 증명하면 돼요. 하나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봐요.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파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면서 1억 원짜리 1억 다 받은 사람이 있어? 1억짜리 2천만 원만 받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아버지가 궁박하다, 경솔하다, 무경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1억 원짜리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궁박하거나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형이 동생한테, 친한 친구가 친구한테, 아버지가 자식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103조하고 104조하고 다른데요. 그럼 103조 한번 볼까요? 103조의 첩계약을 보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첩계약을 체결하고요. 첩이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요.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첩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주니까 을이 갑한테 자동차 한 대 사준 거예요. 첩계약은 무효이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을은 갑한테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고 을도 갑한테 반환 청구 못해.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해. 103조 위반이면 둘 다 반환 청구를 못해. 둘 다 103조 위반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104조 위반이면 104조 위반이면 어떻게 했냐? 이 104조 위반이면 무효죠? 이 무효는 무효인데 이 무효가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 을이 있죠? 을이요 등기를 가져왔으면 만약에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이다. 그러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데 을이 이것을 잽싸게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아무리 선이어도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 그럼 두 번째는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할 수가 없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 뭐는 가능하다? 전환. 이건 시험에 잘 나와. 무효행위 전환은 되고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가봐보라고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추인해서 이것을 유효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 을이 갑의 물건을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샀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사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 사실을 알았다 한다면 을이 갑한테요, 적어도 물건 가격 반은 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은 줬다? 5천만 원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배에서 4배 차이다? 2배다? 2배밖에 아니죠.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을이 갑한테요 3천만 원을 더 주고, 알겠죠? 불공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는 것을 무효가 아니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뭐란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 104조로 인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짜리를 2천 원에 팔았으니까 이 사람을 피해자라고 얘기해. 피해자. 그 다음에 을을 뭐란다? 을을 폭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폭리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을은, 갑은요, 을한테 준 이 등기 있죠?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폭리자는 피해자한테 준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이게 103조하고 차이라고. 103조에 위반되면 둘 다 반환을 청구를 못하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은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고 폭리자는 준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기 거 준 거 반환 청구하고 받은 거 돌려주지 않고, 그래서 누가 유리하다? 피해자가 유리하게 되죠. 그럼 피해자가 유리하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해야 돼. 누군가가 증명을 할 때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폭리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누가 증명해? 당연히 피해자가 무효임을 증명을 해야죠. 증명책임. 생각을 해봐. 폭리자가 증명하면 어떻게 돼? 폭리자가 자기가 증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금 불공정한 법률에서 증명을 했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준 돈 2천만 원 못 받고 자기가 받은 집하고 등기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또라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둘 다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 증명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요 2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올해요. 내년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를 한번 보셔요. 강의 노트 12페이지를 보면 법조문을 한번 보셔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변지하게 공적을 잃은 법령인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됐죠? 이때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은 되지 않고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이렇게요. 746조. 그러나 746조 단서죠.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어도, 이때 수익자 누구냐? 거기다가 폭리자예요. 폭리자. 폭리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 것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불공정한 법령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 불법원이 소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밑에 그림 봐봐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줬죠? 그럼 객관적 요건으로 굿보와 반대굿보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유상이니까 무상이나 기부나 증인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계약이니까요.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면제 거기다 줄고 거기다가 써. 채권 면제란 말은 뭐다? 채무는 면제하고 채권은 포기. 이렇게 채무 면제 이렇게 써봐.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 이렇게 외상대금 채권을 면제가 아니고 채무를 면제. 그 다음에 그다 또 써. 채권 포기라고 써. 채권은 포기야. 그 다음에 채무는 면제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특히 무경험은요, 거래 일반, 거기 줄거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이 말이죠.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동그라미 그것을 인식이라고 얘기해. 인식.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행위의 악이 이게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로 보면 무효. 무효 뭐라 나왔죠? 무효에서 하사표 있고 밑에 있죠? 절대적 무효이다. 선의 제3자에도 대항한다.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 추인 X 줄 것이고 전환 O 줄 것이고 추인은 안 되고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여러분요 24번 한번 보셔요. 문제 어디를 보냐면 실전 민법 있죠? 24번. 자, 1번 24번에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뭘한다? 포함한다. 맞죠? 2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무상행위죠.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줄고 무효행위 전환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적용된다. 뭐가 안 된다? 전환이 안 되고 전환은 되고 뭐가 안 돼? 추인이 안 된다 이란 말이죠.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요. 왜 문제가 없죠? 참 가져오세요. 예, 있을 거예요. 자, 보면요.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행위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이렇게요. 5번은요.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경매. 여러분 경매는 봐봐.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돼. 왜요? 경매 동그라미하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써.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은 안 된다고. 법률 행위만 된다고.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맨 끝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자, 그다음에 25번은요. 틀린 것은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거기만 딱 줄고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일반 동그라미. 거래 일반이지 바로 그 옆에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 그게 아니에요. 특정 영역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거래 일반에서 경험의 부족.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줄거 어느 하나가 필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줄고 그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 몇 배 차이죠? 몇 배? 3배에서 4배죠. 현저하게 잃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이 뭐죠? 주관적 요건이에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주는 것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판다.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가 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줄고 부재소합의. 맨 끝에 일단 무효이다 줄고 있고 부재소합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지금 봐봐 여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뭐라냐? 갑과 을하고 약속을 했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민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 계약 자체가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그럼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별대적 무효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이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한 것, 그거 자체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고 하죠. 폭리행위를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26번은요? 26번은 1번.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 꼭 이렇게 나온다니까.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 거기를 줄거 봐.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 중에서 뭐를 빼야 돼? 궁박을 빼야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2번은요, 대가적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를 뭐란다? 기부증여. 기부증여. 이것을 뭐란다? 불공정한 법령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렸죠? 3번. 국보와 반대국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죠. 국보와 반대국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을 뭐라 한다?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3번 틀렸죠? 4번.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틀렸죠? 5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면 그 토지를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등한 제3자는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서이콜 절대적 무효. 이렇게. 절대적 무효이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27번은요. 1번.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됐죠.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여기. 인식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인식하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게 중요해.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식만으로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이용하려는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 니은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 경제적, 심리적 포함하죠? 니은 대리인에 의해서 법령이하죠? 그럼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딱 구별하란 말이죠.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리얼,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 객관적 요건 이 말이죠. 궁박은 뭐다? 주관적 요건이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28번은요. 타당한 것은 27번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자, 28번은요.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전환. 그래서 추인 동그라미하고 X하고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된다. 이런 문제 풀이가 좀 빠른가요? 생각 결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증여계약 줄 것이고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줄 것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무상행위라고 하죠.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다. 무상행위 이런 말이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god부라는 법령에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불공정한 법령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OX, X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일부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령이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4번은요. 불공정한 법령의 요건으로서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이 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5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줄과 인식, 이용하려는 의사, 즉이 뭐냐? 이퀄
폭리행위의 악이 거기 줄거. 지금 봐봐 여기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행위의 악이 다른 말로 폭리의사 이렇게 똑같아. 알죠?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없다고 하더라도 틀렸어. 없다고 하더라도 틀렸어. 중요한 것은 이용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 자 29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부담 없는 증여. 부담 없는 증여. 부담 없는 증여 공짜죠? 무상이죠? 불공정한 법률인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됐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틀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 거기 줄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 줄궜어요. 거기다 써 적극 가담 이렇게. 여러분 이중매매 기억나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유효이지만 뭘 했을 때 무효이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무효인 경우 무효가 된다 이 말은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1매수인은 줄거 현재 소유자 X. 제1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뭐래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죠. 그래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맞아. 매도인을 대위 등록하면 대위에서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줄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대위에서. 그 다음에 3번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과생각 등기죠. 그럼 중과생각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4번 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 알았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X. 왜 X죠? 그럼 봐봐 여기 첩이죠. 갑하고 을하고 첩이죠. 첩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주고 등기를 해줬죠. 증여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첩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러면 746조 불법원인 급여죠. 갑은 을한테 아파트에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죠.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법문하고? 선, 악을 법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우리 학교 헬스장에 오잖아요. 엄폐물의 법칙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다. 그 다음 사람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그게 틀렸지.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양 당사자는 여기 한번 봐봐요. 불공정한 법령에서 무효죠. 그러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죠. 누구는 청구를 못한다?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안 돼. 양 당사자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요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틀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